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작은 먼지다. 고운 모래 한 톨의 크기가 보통 90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입자 한 개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모래의 9분의 1 크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모래의 36분의 1 크기다. 흔히 초미세먼지라고 부르지만 PM2.5가 정확한 명칭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크기의 먼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방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바로 초미세먼지, 즉 PM2.5. 너무 작아 몸속 어디에든 침투, 활개. 그래서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워낙 작아서 그 자체가 혈액으로도 들어갑니다. 그 말은 먼지 자체가 우리 온몸에 퍼질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그만큼 염증이라든지 독성 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108 마이크로그램이었다. 한국 환경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나쁨에 해당되지만 WHO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상황이었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WHO보다 2배 완화된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WHO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죠. 그것은 국가의 수준이야.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보다 더 건강하라 정해보기로 했다. 양쪽 학교의 대기질 차이는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그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수농도. 수농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먼지들, 즉 초미세먼지들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수농도가 높다는 것은 작은 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은 이 비표면적이 크고 이제 반응성이나 독성도 상당히 높게 알려져 있고요. 또 폐에 깊숙이 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이 훨씬 더 그 인체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빠도 그쵸? 28. 지난 겨울과 올봄을 힘겹게 넘겨왔을 임신부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비 엄마들에게 미세먼지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고 외출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을 때조차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꼭 해야 된다면 가까운 거리도 마스크 끼고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기 가진 상태에서 임산부들이 번거로운데 아기 낳고도 더 문제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태아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외부 물질이나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다. 태아의 성장과 미세먼지 관련 천여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다.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태아 머리둘레가 0.16cm, 대퇴 길이는 0.06cm가 감소했다는 것.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특히 뇌나 신장이 저해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신경인지 발달 검사를 통해서 아주 초기에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M2.5는 뇌에 침투해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혈액을 타고 가거나 혹은 코를 통해 직접 뇌로 이동하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 0.44%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미세먼지가 50에서 150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100명 중에 너댓 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그 다음 날 사망한다는 것. 그 미세먼지가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이유는 아주 건강한 사람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노인분들은 뭐 반 이상이 지금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든요. 만성질환이 악화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이제 빨라지는 현상. 우리가 소위 조기 사망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인천과 충남,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밖에 전권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황사는 일요일인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은 반드시 집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얕은 숨결로도 미세먼지를 깨울 수 있다. 식사를 준비할 때가 미세먼지 발생의 절정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고등어를 구울 때 환경 기준 30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의 습격, 실내 미세먼지 농도 관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최악이에요, 사람도. 그건 뭐 실내에서 애들이 뛰면 먼지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가 동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서는 대개 한 2-3시간 정도지만 대부분 다 실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실의 공기질은 어떨까? 수업 중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던 미세먼지 농도. 아이들이 움직이자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2배로 뛰어올랐다. 집도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자주 환기시키고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주 환기시키고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기청정기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미세먼지는 있다고 환기는 시키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좀 답답한 심정이죠. 우리는 환기를 시킬 경우 미세먼지들이 어떻게 외부로 배출되는지 PVS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환기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환기 실험을 한 날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미세먼지는 바람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흘러나갔다. 실내에서는 이미 발생된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있는데 바깥쪽에 미세먼지가 높아지지 않고 바람도 불 때 이런 경우에 창을 열고 이제 환기를 시키면 자연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창을 열어두면 바깥쪽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로 더 들어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PVS를 통해 본 보이지 않는 먼지의 세계. 청소를 하는 건지 먼지를 일으키는 건지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먼지다. 2060년 대한민국.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